천합, 오늘의, 오늘은 천합 지층 운동, 저번에 이제 천합 운동을 하셨잖아요. 이 천합 운동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 지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지기가 만들어진 후에 운동을, 층 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부서뜨린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천합 운동하고 지층 운동하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건 가장 우주의 기본적인 운동이고 운동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합 운동하고 지층 운동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천합에 대해서 먼저 하게 되면은 두 개지 원형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우선 천합 운동은 우리가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이, 개.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갑기합이토고 을경, 병신 이렇게 되죠?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더 만들면은 지기운동, 예, 천합, 여기 천합이라고 되고, 여기 지층운동. 천합에서 갑기합이 토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야기하고 그 성분들에 대해서 갑기합이 합의되면은 이게 토로 변하게 되고 토로 변하게 되면은 여기가 무, 기, 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을경해가 금운되면 경, 신, 경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게 금이 되고 요거는 병신합 수, 임, 기 다시 병신합이 되면 기 넘어와서 이쪽은 다시 임이 되겠습니다. 정의합은 목이 되죠? 목이 되면은 여기 갑, 을, 갑 이런 식으로 변하죠. 무기합이 되면은 화가 되면은 병, 병 이게 되면서 저번에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했을 겁니다. 이게 되면서 뭐가 합쳐지게 되면은 자축인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요 하나를 보게 되죠. 제가 여기서부터 잘 출발하는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탄생하게 되죠. 자, 이게 모이게 되면은 지충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시 천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천운에서 다시 지충 운동을 한 후에 다시 지충 운동을 옮겨가고 이런 운동이 계속 우주는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충 운동으로 갔다가 여기서 만들어지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우리가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기억을 할 겁니다. 처음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자오는 소음이라면 소음 거기서 이렇게 군화예요. 군 우리 군자에다가 불화자 이렇게 씁니다. 자오는 소음군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도 똑같죠. 소음군화 소음 우리가 한자는 많이 알 필요 없지만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군화 그러면 자오가 충하게 되면 불이 나온단 말이죠. 불이 결국은 탄생하는 것이 자오인 경우는 자오충 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자충 정 그 다음에 자오충 정 오자충 병 이렇게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충암으로 해서 다시 천간이 나오고 시분이 다시 출생하는 거죠. 이게 충암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럼 요것이 발생한 것이 다시금 천합운동을 해서 만들어내면 또다시 지층운동으로 들어가버리고. 이 순환이네. 이 우주는 양쪽을 다 순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주의 기본적인 순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충미는 태음, 이렇게 씁니다. 태음, 우린 많이 배웠잖아요. 태음 배웠으니까. 태음, 습토입니다. 습. 토, 이렇게. 아, 나중에 자료를 줄 테니까 한자는 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충미는 이렇게 양쪽이 충돌한다, 이렇게. 이게 충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충미는 태음, 토죠, 토. 토가 만들어진다. 여기도 똑같이. 그러니까는 충미충 하게 되면은 생기는 게 무토가. 충미충 미축통 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생기는 게 토니까 기토가. 여기도 다충미충 하면 기토가. 미충하면 무토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축하고 미하고 이렇게 충하게 되는 대충작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충한다 말이에요. 충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넘어가면 인과 신이 충하는 경우죠. 인신충. 인신은 소양 상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소양 서로상자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지기에는 두 가지의 불이 현상이 존재하죠. 똑같습니다. 여기 인신은 소양상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이 충하게 되면은
뭐가 불이 나오죠, 불이. 뭐가 나오냐면 병화가.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적이 뭐냐면은 이 인신충할 때는 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개자가 동시에 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하게 되면 병화가 나오지만 동시에 무토와 같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주에 이제 다른 신비에 요건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에서 이렇게 충해버리게 되면은 나오는 게 병화 나오지만은 쫓아나오는 게 무토가 같이 쫓아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신인충하게 되면은 나오는 게 정화가 나오면서 동시에 기토도 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하게 되면은 정화가 나오면서 기토가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프린트물을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연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충하게 되면은 인신이 충하게 되면은 대충 정하네요. 이렇게 나와. 묘유는 양명조금이다. 양명조금이다. 묘하고 유가 충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묘하고 유가 대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양명 조자가 나온다. 조금이다. 금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묘유는 양명 조금이다. 그러면은 금이니까 뭐예요? 여기서 묘유충 하면 경이. 여기서 유묘충 하면 경이. 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충이란 건 동시다발적인 문제입니다. 신이. 요거는 다시 신이. 요건 다시 경이. 예, 이렇게 나오게. 다음엔 진술. 여기 진과 술이 충하게 되면은 진술은 태양 한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한수다 이렇게 되어 있다. 태양 한수다. 이쪽에는 똑같이 태양 한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수다 이렇게. 그러면은 수니까 뭐겠어요? 진과 술이 충하는 경우는 뭐가? 진술충 이미, 술진충 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충 개가, 충 이미. 예. 이렇게 발전합니다. 다음에 넘어가는 것은 사해상충입니다. 사해는 고름품목이다. 이렇게 사해가 충하게 되면은 고름품목이다. 풍입니다. 바람자. 사해는 고름품목이다.
여러분은 그 동양학의 최정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태껏 인류가 해가지고, 발생해가지고, 이런 것이 처음 어디에 있었느냐. 옛날 고문에 다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디에 쓸 줄 몰라가지고 써보질 못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거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회는 고른 품목이다. 그럼 갑이 탄생하게 되고, 회사가 충을 하게 되면 역시 갑이 나오게 되고, 사회가 충하면 다시 을이 나오게 되고, 이게 다시 충하게 되면 다시 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잘못 썼죠? 예, 을이 나오게 되고, 갑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였던 것들이 하나와 두 개였던 것이 합쳐져가지고 세네 개로 만들어졌잖아요. 세네 개로 만들어져서 많게는 다섯, 여섯 개 되는데 충함으로써 다시금 쪼개진단 말이에요. 쪼개져서 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다시 합쳐졌다가 다시 충해가지고 일로 줬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국에서는 이 과정이 이렇게 갔다가 이 과정이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 그러니까 이것은 천합과 지층운동은 운동의 동양학의 최정수이자 뭐냐면은 우주를 밝히는 첫 번째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암시해 줘야지.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들이, 여기 나왔던 운동들이 예를 들어서 궤도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 상관관계를 갖으면서 조절을 해줘야지만은 우리가 조절을 해주는 거죠. 하나의 조절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합에서 충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이게 반복 무한순환을 하게 되는 운동이에요. 여태껏 우리가 천합운동과 지층운동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이 합충운동이 6가지 궤도 내에서 다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명경편에 그 변화운동을 다 설명해 드리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에서 지층운동으로, 지층운동에서 다시 천합에서 천합운동으로, 지층운동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물론 운동은 이것 말고도 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정말로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운동의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 하나만 정확하게 아셔도 동양의 가장 진수라는 걸 갖다 알게 되죠. 예? 오늘은 그 천합운동과 지층운동의 우리 동양학의 진수를 여러분께서 설명해 드렸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 천합도 예를 들어서 양명 위에 있을 경우하고 그 태양 위에 있을 경우 모양이 다 바뀝니다. 모양이 다 바뀌거든요. 합운동 하면서도 소위 말해서 이게 서로 배치도가 다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치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 운동은 따로따로 하나씩 우리가 정복을 해가면서 배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6가지의 기본적인 틀형이 있고, 6가지 틀형이 나머지 6개하고 같이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이 36가지죠. 그러니까 기본 운동이 36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본 운동 36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아시게 되면, 이해를 하면은, 기초적인 이론 공부는 사실상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상은. 이론 공부는 다 끝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냐의 문제는 그 다음에 가서 강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그 위 변화에 따라서 변해가는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이 하나하나 제가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걸 일일이 써가면서 같이 그 습득하는 과정을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고, 오늘은 요거 끝내고 이제 우리가 과학의 문제에서 조금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그 요새 우리가 보면 황사나물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황사나물을 왜 먹느냐? 응? 그거 과학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걸 한번 다시. 우리가 지구의 생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같이 오늘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명의 어떤 현상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강의하려면은 지구의 진화와 환경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지구 환경을 만들었었던 엽록소하고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반복을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활성산소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 결국은 생명 현상은 뭐니 해도 물, 우리가 이렇게 H2하고 산소의 관계죠. 그렇죠? 두 관계란 말이죠. 이 두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데, 물이 없고 산소가 없다 그러면 물이 산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없다면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면은 엽록소 내에서는 물에서 산소를 만들죠. 이렇게 만들죠. 이 과정이 일어나죠. 그 우리 엽록소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물을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주고, 그 산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호흡작용 모양, 꺾게 가면 호흡작용 끝에 가면 산소를 가지고 물을 만드는 것이 호흡 과정이라고 그렇죠. 문제는 활성산소가 어디서 생기냐면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생깁니다. 산소에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활성산소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이해해 갈 땐 여기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어디서? 내막에서요. 내막에서 우리가 말하던 양성자를 막 펌핑해 내는 과정에서 전자가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전자를 시토크롬 산화효소가 잡고 있다가, 산소를 잡고 있다가 오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결국에서는 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립이 잘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거 오늘 강의 제목은 활성산소.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지. 과학적으로 나와가지고 맨날 활성산소를 없애서 항산화 뭘 먹는다든지 직접적으로 그걸 우리가 막을 길은 없어요. 막을 길은 없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치토크롬 산화효소 내에서 산화효소가 산소를 잡고 있다가 하나씩 오는 치토크롬 C가 옮겨주는 전자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놔서 4개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물로 전자 4개를 받아야 돼요. 치토크롬 효소는 C 효소는 치토크롬 C 효소는 전자 하나만을 갖고 옵니다. 4개가 와서 날 딱 줘서 이 안에서 양성자를 잡아가지고 물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게 실패하는 경우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시토크롬 산화효소가, 이 과정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산화효소죠. 산화효소.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십만 분자나 되는 어마어마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게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가 시토크롬 C에서 가져온 전자를 받아서 양성자하고 합쳐서 물을 만든다. 이 과정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뭐가 생기냐면은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강의를 좀 할게요. 활성화서 좀 어려운데 요거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그려보자면 산소가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여기 산소는 여기 하나가 외곽 전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산소는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산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O2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전자가 하나 들어온다 치죠. 전자가 하나 들어온다 치면은 일렉트론 전자가 하나 들어온다. 하나가 딱 들어오죠. 전자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 여기 하나였던 것이 여기 있던 것이 여기 있는 전자가 이리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게 되고 새로 들어온 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크게 표시하죠. 그다음에 요거 뭐가 있어요? 원자 기호를 통하면은 이게 O2하고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영어로 슈퍼 옥사이드라는 슈퍼 옥사이드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이게 치토크롬 산화 효소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여기서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하나 받고, 다음에 또 하나 전자가 들어오죠, 이렇게. 4개를 받는다고 해요, 4개를. 4개를 받는다고 했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거 똑같이 이렇게. 산소 이렇게 2가지 이렇게 돼 있고, 결국은 이게 다 채워지게 되겠지, 이게, 외곽이. 그래 되면 뭐, 이 전기적 전화가, 이거는 O2 마이너스. 이가가 되죠, 2가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퍼옥사이드. 이건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서 영어로 씁니다. 퍼옥사이드.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 전자 2개 받아들였죠? 전자 2개 받아. 이 과정에서 다시금 뭐냐면은, 이때 이제 이거 난 다음에 양성자를 받아들여요, 양성자. 2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때 뭘 받느냐면, 2개의 H2 플러스를 받게 돼요. 그게 되면은, 요거 우리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외곽 전자가 다 차 있으니까 산소가 그냥 돌아 붙으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H2. 우리 이게 많이 쓰는 기호인데, 병원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게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이게 뭐냐면, 우리 소독제로 많이 쓰이죠. 과산화수소가. 이때 만들어요. 이게 다음부터 출발해요. 이 다음부터가 출발이 되는데, 이 다음부터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물로 탄생하지만은 이 과정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쪼개져 버리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시토크롬 산화효소가 품고 있던 산소에서 전자가 오는데 전자가 안 온다, 이게 전자가. 전달이 안 된다 소리. 그러면 여기에 쪼개져.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순환이 잘 돼서 시토크롬 C 효소가 충분히 전자를 빠른 속도 내에 시토크롬 산화 효소 쪽으로 이동해 주면은 문제는 정상적으로 물로 가버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쪼개져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를 과잉하게 많이 써가지고 그 산소가 많아지니까는 시토크롬 C 효소가 충분히 일렉트론을 전제 못 해주니까 과산화수소 만든 다음부터 쪼개져 버린다. 쪼개지는 이게 이게 여기서부터 쪼개지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둘로 한쪽에 나눠지게 되면은 OH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는 OH 마이너스거든요. 그 소리 뭐냐면은 외곽전자가 두 개 있는 거하고 하나 있는 거하고 쪼개져 버려요. 그 이거는 사실상 이게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채워졌지만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 버려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유명한 하이드록실 라디칼입니다. 이게 활성산소예요. 자, 그럼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뭐가 무서우냐? 뭐가 무서우냐? 전자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이게 전자 탈취의 속도가 탈취한단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탈취의 속도가 얼마큼 빠르냐면은 10억 분의 1초 만에 남의 옆에 있는 전자를 뺏어와 버려. 옆에 있는 분자에서 전자를 탁 뺏어서 자기가 안정화시켜버린다. 물을 못 만들고 안정시켜버려. 그 되면 옆에 있는 뺏긴 사람은 어떻게 했어? 또 옆에 있는 빼야죠. 계속 연쇄반응을 빼는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황산화제는 이걸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 하이드록실 기기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뺏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빼앗겨가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준다. 시간을. 무슨 말이지? 시간을 벌어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해를 잘하지?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딱 뺐는데 저 사람이 저걸 또 옆에 있는 사람 걸 또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전자를 다 뺏어간단 말이죠. 근데 황산화제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뭘 이야기하냐면은 탈취 속도를 늦게 뺏겨도 늦게 뺏어간단 말이에요. 남한테. 네? 빨리 안 뺏어가고.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주니까는 회복할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여를 많이 하죠. 비타민 C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뺏겨도 남 걸 뺏어온 걸 나는 10분의 1초만 뺏어갔는데 얘는 가서 2초 만에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방사선에 관계됩니다. 물을 내쳐서 쪼갤 때 쪼개진 입자가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 폭 맞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물이 다 쪼개져 버리면은 난리 나죠. 이게 다 전자를 다 뺏어가 버리니까 옆에 뭐 단백질에 있는 거, 막에 있는 거, 뭐 있는 거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다 채취해서 얘는 빨리 이걸 채져와가지고 물로 변해버리면 물로 변해했다는 소리예요. 결국 물로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입장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전자의 탈취 속도가 10억 분의 1처럼 무서운 속도로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 내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에서 전자 4개를 가져오게 되면은 전자 4개의 전자를 가져오게 되면은 물이 되고,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물에서 전자 4개가 빠져나가면은 산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 현상은 뭐냐? 전자의 흐름이다 이거죠. 전자의 흐름이다. 결국에 가서는 결국은 문제는 전자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산소를 잘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 도중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전자를 충분한 속도 내에 보충을 못 해주니까는 결국은 여기에 또 전자 2개 들어가서 하이드로젠 2개 들어가면 물로 2개의 물 분자가 나오잖아요. 2개의 물 분자가 나오는데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여기 그 2종에 못 하기 때문에 가산화수소가 쪼개지는 과정에서 전자가 아놈으로 쪼개져 버린다면, 쪼개지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고, 이 활성산소는 옆에 있는 분자에서 전자를 무자비하게 빠른 속도 내로 탈취해버리죠. 그럼 연속적으로 옆에 있는 놈은 옆에 걸 해가지고 짜르륵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자연 환경 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니까 문제가 되죠. 방사선도 똑같이 방사선 쪼임을 해서 특히 우리가 감마레이라든지 엑스레이가 들어가서 물을 쪼개서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물이니까 우리 몸에 70%가 물이잖아요. 70% 물이 이걸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살 수 있겠어요? 피폭당하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거 다 끌어당겨가지고 전자 다 없애버리면은 세포막도 망가지고 핵막도 망가지고 유전체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 생겨서 나쁘게 들어가서 솔직히 유전체 DNA에 들어가서 DNA 거 뺏어버리면은 DNA가 망가지는 거예요. 손상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중요하고, 그래서 대기의 순환은 이거는 요 일어나는 과정은 요거는 염록소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요 과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요 과정을 만들어준 그 물에서 4개의 일렉트론을 빼서 산소를 만들어준 최초의 그 식물은 우리가 항상 과학적으로는 다 위대한 시아노 박테리아. 위대한 시아노박테리아는 말은 뭐냐면 염록소에서 산소를 만들어줘.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을 그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의 70 내지 80%를 담당하게 되죠. 물론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타 지역에서 나온 건 잘 돼야 15%에서 20%, 15% 수준이죠. 그래서 위대한 시아노박테리아, 이들이 산소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은 우리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활성산소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중간 과정이 잘못돼서 있을지라도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이 시아노박테리아에서 산소가 만들어 탄생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시죠.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